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4일 총선 투표일 하루 전입니다. 180석을 범여권이 차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국민이 그동안 헌법 위반을 일상적으로 해온,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유리하고 국민들에게 불리한 국민의 생명재산 자유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냐 할 정도의 의심까지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독재적 권력을 주는 겁니다. 국민이 문재인을 독재자로 만드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80석을 차지하면은 이른바 국회 선진화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 조항은 180석, 그러니까 300석 중에 60%죠. 180석이 되면은 국회 선진화 조항에 의한 제약을 벗어나서 다수결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 선진화 조항 때문에 다수당이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야당은 폭력을 행사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이 족쇄에서 풀리게 됩니다. 사실은 독재적 권력을 문재인 정권에 주는 것인데,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통 독재가 아닙니다. 계급 독재 정권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 헌법재판소, 공무원, 공중파방송, 민노총, 참여연대, 정교조 등 공권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중조직까지 장악하고 있고, 국가보위부 성격의 정권 수호기관인 공수처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견제기구인 국회까지 문재인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을 하면은 성인군자라도 독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서는 권력을 잡으면은 독재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것은 언론의 자유, 그리고 사법부의 견제, 국회의 독립성인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성인군자라도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더구나 이념에 기초한 계급 독재 정권은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독재 정권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은 독재자가 한두 사람이나 아니면 소수 그룹인데, 이 계급 독재 정권은 한 계급 전체가 독재자가 됩니다. 한 계급.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민노총, 참여연대 등등, 정교조 등 공무원 집단은 물론이고 수많은 국가기구와 외곽 대중조직이 바로 지배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배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피지배계급인, 즉 보수층을 압박하게 되니까 이것은 무너뜨리기도 힘들고, 여기서 벗어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공수처가 우선 정권 보위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검찰, 경찰, 판사, 국군 지휘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 지휘부, 군대의 현역 장성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는 조직은 이건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 불법 조직입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것은 무효화시키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불법적 조직이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헌법 파괴고 쿠데타적 상황이죠. 공수처가 움직이면은 그 모든 행동 하나는 나중에 이건 헌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인데, 권력이 뒷받침하니까 굴러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헌법 파괴, 쿠데타 정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180석을 주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리고 정권이 다루기 쉬운 경찰입니다.
더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의 권한이 아주 커졌어요. 숫자가 많습니다. 10만 명이 넘어요. 이 조직이 정권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에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현지 경찰이 부정을 저지르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다가 검찰의 견제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더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찰 공화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인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검찰, 언론, 국회의 견제가 먹히지 않으면은 계급 독재의 제도와 그리고 경찰국가, 문제는 그 다음에 180석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과 헌법 파괴를 고발 폭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탄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였던 고영주 변호사, 그리고 간첩이라고 했던 정광훈 목사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이적 행위, 반역 행위, 법치 파괴를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언론 자유가 제약이 되는 거죠.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 자유입니다. 언론 자유가 제약이 되면은 선거의 자유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권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훼손, 연방제도 통일 같은 헌법 파괴, 반역적 행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이 오히려 벌을 받게 되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독재의 완성이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수많은 그동안의 헌법 위반 행위는 탄핵 또는 수사감인데, 그런 견제나 응징의 길이 막히면은 국가와 국민은 체제 수호 차원에서 생존 투쟁 상황에서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든지, 국민이 헌법 제5조에 근거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의 최후 보루인 국군이 출동하는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그것을 진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전적 구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국군이 분열되면 내전입니다. 이것은 피를 보는 상황이죠. 이번 이 선거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이 내일 그 마지막 기회를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되느냐. 피를 흘리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겁니다. 역사적 사례가 몇 개가 있는데 비슷한 게 독일입니다. 히틀러의 나치당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1933년에 수상이 된 히틀러는 그 직후에 의회 방화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이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공산주의자를 응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이른바 수권법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수권법은 거의 비상대권, 거의 독재권을 히틀러에게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헌법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헌법의 기능을 하위 법률이 정지시키는, 이번에 공수처법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권법을 통과시켜서 히틀러에게 독재권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합법을 위장한 독재를 한 겁니다. 역시 독일 사람다운, 법을 좋아하는 독일 사람다운 방법이죠. 그래서 헌법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른바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 건국 헌법이 모델로 한 헌법인데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지고 제국이 무너진 독일이 공화국을 만들면서 바이마르에서 기초한 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는 지명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이 히틀러 때도 그냥 있었습니다. 헌법을 폐지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헌법은 무시되었습니다. 하위 수권법에 의해서
기능 정지가 된 겁니다. 이런 사태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위 법률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법률을 막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죠. 무력화해 버리는 것이죠. 결국 내일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만들 것이냐 견제할 것이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투표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